자, 오늘은 순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 순열은 이게 뭐 줄여 쓴 말인데 원래 의미는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이거를 어, 규칙적인 게 좀 있으니까 이거를 세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는 거지. 이거를 순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이 순열은 일단 기본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순열을 순열 상황은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걸로 풀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뭐냐면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어, 뭐 것들 중에서 고르는 거야.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이거를 이게 뭐 n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몇 개만큼 뭐 그래서 알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알개를 선택하는 거지. 선택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알개를 선택하는데 이때 중복은 안 돼. 중복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는 거야. 다시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중복은 할 수 없고 나열을 하되 어떻게 나열을 하냐면 일렬로 나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형태로 나열한다든지 또는 뭐 직사각형 형태로 나열한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일렬로만 나열하는 거다. 그래서 순열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순열을 써야 되는지 아닌지부터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구별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순열 상황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건데 이 n개는 서로 다른 것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중복을 하면 안 되고 중복해서 선택하면 안 되고 나열을 할 때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말하는 거다. 이런 의미야. 이걸 순열이라고 하는데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다섯 명 중에서 뭐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고 해보자.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부반장을 뽑는 경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 이 경우의 수라고 해보자. 이미 해봤으니까 많이 알 거야, 그죠? 5명이 있는데 이거를 A, B, C, D, E라고 해볼게. 이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잖아. 지금 반장으로 부반장으로 2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이 5명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서로 다른 거는 분명하잖아. 그지? 서로 다른 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분명하지. 이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2명을 뽑아서 사실 지금 뭐냐면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그것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2명을 뽑는데 중복해서 뽑는 건 아니었지. 무슨 말이냐면 반장으로 뽑힌 애가 부반장으로 또 뽑힐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반장, 부반장 뽑는다는 거는 중복은 노노, 중복은 안 되고 2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는 자, A, B가 왼쪽에 오는 거를 반장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오는 거를 부반장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왼쪽에 A가 오고 오른쪽에 B가 오는 게 이런 거 하고 왼쪽에 B, 오른쪽에 A가 오는 거는 이건 다른 거다. 왜냐면 이때는 A가 반장이고 이때는 B가 반장인 거잖아. 그지? 다른 거지. 구별할 수 있지. 그래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한 가지로 샌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A가 오고 B가 오고 B가 오고 A가 오고 그다음에 A가 오고 C가 오고 뭐 C가 오고 A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하면 나중에는 E가 오고 A가 오고 아니 E가 오고 D가 오고 E가 오고 해야겠네.
D가 오고 E가 오고 맨 마지막에 E가 오고 D가 오고 이런 식으로 끝나겠지. 이런 게 총 몇 개가 있느냐, 몇 개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좀 편하게 생각하면, 편하게 계산하면, 자, 내가 두 명을 뽑아서 나열할 건데 여기에는 지금 A, B, C, D이라는 다섯 명이 다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장으로 누가 한 명이 오면, 예를 들면 A가 반장으로 뽑혔다면 그러면 나머지 네 명이 여기 오는 거니까 이걸 곱하면 이거는 20가지 경우가 생기겠다 이런 거지. 그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순열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이 상황을 순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야. 순열 상황은 다시 보겠지만 다섯 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사람이니까 서로 다른 건 당연한 거고 이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는 거는 한 명이 두 가지를 할 수 없으니까 중복해서 뽑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A, B로 나열하느냐, B, A로 나열하느냐에 따라 이거는 구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순열 상황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자, 좀 더 들어가 볼게. 순열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다섯 명 중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나열한다고 표현하면 물론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중복은 안 돼. 이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는 두 칸 채우기 문제인데 여기는 다섯 명이 올 수 있고 여기는 네 명이 올 수 있다. 그지? 이거를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냐면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얘를 이 상황은 순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순열은 앞으로 영어 기호로는 P라고 쓸 거야.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퍼뮤테이션. 근데 이 퍼뮤테이션하고 여기다가 뭐 세계적으로 기호가 다 통용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기로 하겠대.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선택한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기호가 똑같은 건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퍼뮤테이션 5의 2다 이렇게. 다섯 명 중에서 퍼뮤테이션이니까 지금 이건 순열 상황이고 순열 상황에 맞는 상황이라면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전에 계산한 게 5 곱하기 4였잖아. 이게 뭐냐면 5의 2다 지금 이런 거지. 그지? 자, 만약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만약에 다섯 명 중에서 아니 다섯 명을 뭐 좋아 다섯 명 중에서라고 하지 뭐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을 뽑아서 나열할 수도 있겠지. 그지?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을 뽑아서 나열한다고 하는 것도 순열이잖아 지금. 근데 이거는 기호가 뭐가 되냐면 퍼뮤테이션의 순열 상황이니까 퍼뮤테이션 5의 5인데 얘는 의미가 뭐냐면 5 다섯 칸 채우기야. 셋, 넷, 다섯 개. 처음에는 다섯 명이 다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네 명, 세 번째에는 세 명만, 네 번째 칸에는 두 명만, 다섯 번째 칸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만 올 수 있는데 이게 사건적으로 다 동시이기 때문에 다 곱하면 되는 거야. 그지?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줄 거냐면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서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해서 1 나올 때까지 곱해주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5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줄 거야. 이거를 발음으로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5 팩토리얼의 의미는 뭐냐면 느낌표라고 써 있지만 사실 이제 수학에서는 팩토리얼이라고 읽는 거야. 얘는 의미가 뭐다? 5부터 시작해서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해서 1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3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이거는 3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 빼기 1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야. 만약에 7 팩토리얼이다. 그럼 이거는 7부터 시작해서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1 나올 때까지 이거를 7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3 팩토리얼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3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순열 상황이다. 7 팩토리얼은 7명 중에서 7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다. 이런 거가 똑같은 거지. 그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정의했는데 퍼뮤테이션 순열은 퍼뮤테이션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뽑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순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게. 자, 일단은 여기 아까 퍼뮤테이션 5의 2 있잖아, 이거. 이 퍼뮤테이션 5의 2는 지금 5 곱하기 4로 끝났어. 두 명을 뽑아내라는 거니까 두 칸 채우기야. 그지? 근데 두 칸 채우기면은 5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빼기 해서, 어, 지금 이 상황이 4가 이게 뭐냐면 4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여기 5일 때는, 어, 5개. 그지? 여기 2개, 2일 때는 2개.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퍼뮤테이션 뭐 4에 3이다 그러면 4부터 시작해가지고 3명을 뽑는 거니까 3칸 채우기 4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빼기 하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뭐 7에 4다 그러면 이거는 4칸을 채워라. 4명을 뽑아라. 하나 둘 셋 넷. 근데 7명이 있으니까 7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빼기 하는 거다. 그지? 퍼뮤테이션 10에 1 하면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만 선택하는 거잖아. 그지? 하나만 선택하는 건데 10부터 시작하는 거야. 10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는 10만 나오겠다. 지금 이런 거지. 그지? 이거를 순열에 대한 걸 한번 더 얘기해 볼게 이제부터. 순열은 조금 전처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퍼뮤테이션 5의 2라는 거는 이거는 5 곱하기 4다. 왜? 두 명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칸 채우기인데 5명이 있으니까 첫 칸에는 반장될 수 있는 놈이 5명. 두 번째 5명 중에 3명은 썼으니까 4명 남았다. 이런 의미였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5부터 시작해서 2개다. 그지? 5부터 시작해서 하나 빼기 해서 2개다. 2개. 그지? 퍼뮤테이션 뭐 4의 2는 4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는 거다. 하나 빼기 해서 7의 5는 7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빼기 해서 5개 곱하는 거다. 7, 6, 5, 4, 3. 이게 지금 5개잖아. 그치? 하나 더 해볼까? 퍼뮤테이션 10의 3. 이거는 10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빼기 해서 3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둘, 3개인데 10, 9, 8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재밌는 성질이 하나 있어. 여기 4라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5 빼기 2 더하기 1인 거야. 그지? 5 빼기 2 더하기 1. 여기 3은 4 빼기 2 더하기 1인 거야. 4 빼기 2 더하기 1. 그지? 여기 맨 끝에 3은 뭐냐면 7 빼기 5 해서 하나 더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지? 여기 8은 뭐냐면 10 빼기 3에다가 1 더한 거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퍼뮤테이션 n의 r은 이게 가만히 보니까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가는데 여기 마지막에 뭐가 와야 되냐면 여기 n에서 r 뺀 거에다가 1 더한 거 여기까지 나오게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의미가 하나 더 있었지? 2는 2개, 5는 하나, 둘, 셋, 넷, 5개, 3은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여기 n의 r이면 r은 여기서 여기까지 곱하는 개수가 몇 개다? r개다. 이런 걸 알 수 있어. 그죠? 이게 이제 순열인데 이 순열을 조금 더 나가볼게. 여기까지 이해돼? 퍼뮤테이션 n의 r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 빼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n에서 r 뺀 거에다가 1 더한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여기 있는 개수는 지금 몇 개였냐면 r개다 이런 거였어. 예를 들어서 퍼뮤테이션 뭐 5의 2다 그러면 얘는 5부터 시작해서 2개. 그지? 5 곱하기 4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조금 변형해 보려고 그래. 어떻게 변형하냐면 여기를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3, 2, 1을 곱해주려고 하는 거야. 3, 2, 1을 곱해주면 분모 분자에다 곱했으니까 지금 식의 변함은 없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성격을 가지냐면 그러면 아까 우리 팩토리얼 공부했잖아. 그지? 분모는
3부터 시작해서 1 나올 때까지 곱한 거니까 3 팩토리얼, 분자는 5 팩토리얼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5 팩토리얼은 그냥 놔둔다 해도 3 팩토리얼은 얘가 지금 5-2 팩토리얼인 거가 맞잖아. 그지? 이게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왜 5-2로 바꿨느냐? 여기 5하고 2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퍼뮤테이션 만약에 10에 3이다. 그럼 이거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고 했잖아. 10부터 시작해서 하나 빼기 해서 3개. 그지? 근데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여기다가 7, 6, 5, 4, 3, 2, 1.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7, 6, 5, 4, 3, 2, 1을 곱하면 여기는 7 팩토리얼이고 여기는 10 팩토리얼인데 10 팩토리얼은 놔두고 7 팩토리얼은 가만히 보니까 10-3의 팩토리얼이다. 그지? 여기 10하고 3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퍼뮤테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 여기 n부터 r이다? 그럼 이거 넣으면 분자는 n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n-r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계산할 때 되게 이득이 많거든.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 퍼뮤테이션 n의 r 이거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빼기 해서 어디까지? n-r 더하기 1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다. 여기에 지금 개수는 지금 몇 개냐면 r개다. 이런 거 있지? 근데 얘는 계산을 이렇게 된다. n 팩토리얼을 앞에 있는 것이 분자, 뒤에 있는 분모는 뭐냐면 n에서 r 뺀 거의 팩토리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쓰면 n의 r은 이게 지금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성질들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r이 0이면 이런 얘기야. r이 0이면 그러면 퍼뮤테이션 n의 0이 되는데 r이 0이니까 얘가 0 되잖아. 그러면 n-0이니까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약분하면 1 나오는 거지. 그치? 너무 중요한 식이 하나 나왔다. 이게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한다. 0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야. 일렬로. 근데 그 방법이 한 가지라는 거야. 좀 이상하지? 0개를 선택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인 거잖아. 그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지. 알겠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로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만약에 r이 n이면 즉 n개를 다 뽑으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퍼뮤테이션 n의 r이 n이니까 n의 n이잖아. 이거는 뭐였어? n의 n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n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이게 n 팩토리얼이었어. 그죠? 그런데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지금 n개를 집어넣으면 어라? n 빼기 n은 0이니까 0 팩토리얼 분자는 n 팩토리얼인데 여기 좀 이상한 게 나와버렸지. 그지? 0 팩토리얼이라는 말이 나와버렸지. 근데 지금 얘네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지금 이게 같아야 돼. 같으려면 0 팩토리얼이 1이어야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은 0 팩토리얼은 말이 안 되는데 0 팩토리얼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막 하게 되지. 근데 수학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면 이득이 많은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을 이거 말도 안 돼. 버려야겠다 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0 팩토리얼을 1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0 팩토리얼은 좀 이상하지만 1로 그냥 정의해서 쓰기로 하자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결론은 n 퍼뮤테이션 n의 n은 n 팩토리얼이 된다. 이때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이걸 쓸 수 있다. 모든 것들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학 체계를 다 좀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 얻는 게 1이 더 많으니까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거지. 그지? 자, 이때 지금 여기 뭐 좀 전에 다 했던 거 나왔어. 이게 순열이라는 걸 정의했고 순열의 수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본 것처럼 n의 r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 때까지 한다? n에서 r을 빼서 1 더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한다. 그 다음에 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개수가 몇 개냐면 r개다. 예를 들면 퍼뮤테이션 4에 2다 그러면 4부터 시작해서 2개다. 이렇게 하나 아니 2개야. 하나 둘 이렇게. 퍼뮤테이션 7에 3은 3개다 이런 말이야. 7부터 시작해서 3개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퍼뮤테이션 7의 3은 어떻게 할 수 있다? 7 팩토리얼을 7에서 3 뺀 4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퍼뮤테이션 n의 n은 이거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해가지고 1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지? n 팩토리얼이라고 하기로 했지. 약속해서. 그러면 퍼뮤테이션의 성질 때문에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이거는 받아들이자, 정의하자 이런 얘기야. 이거를 0 팩토리얼을 그냥 말도 안 된다 버려버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그냥 인정하자, 우리가 정의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수학 체계를 다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뮤테이션 n의 0은 1이다. 이상하다고 했지? 0개를 뽑는다는 거야. 0개를 뽑는다는 거는 뽑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한 개로 취급해 주자 이런 얘기지. 그지? 자, 이거를 문제를 먼저 볼게. 여기 지금 퍼뮤테이션 5의 2는 뭐다? 5 팩토리얼을 앞에 있는 거 5 팩토리얼을 5에서 2 뺀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랑 똑같다. 그지? 7의 3은 아까도 열심히 했지? 7 팩토리얼을 7에서 3 뺀 4 팩토리얼로 할 수 있다. 10의 4는 앞에 있는 10 팩토리얼을 10에서 4 뺀 6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랑 같은 거다 이런 얘기야. 퍼뮤테이션 6의 6은 뭐라고 했지? 그냥 이거는 6 팩토리얼과 같은 거다. 그지? 6부터 시작해서 6까지 가면 즉 일반화시키면 n의 n은 이거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해가지고 1 나올 때까지 그냥 곱하는 n개거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n개야.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 n 팩토리얼과 똑같아. 자, 이거는 7의 1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7의 1은 한 개 뽑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 자리 수 채우는 거야. 맨 앞에 7가지가 다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7개가 다 되는 거지.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까 아마 숫자가 저절로 외워질 거야. 120으로. 4의 2는 이거 어떻게 한다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 4 팩토리얼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2 팩토리얼로 계산해도 되지만 4부터 시작해서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해서 몇 개? 2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또는 3의 의미가 뭐냐면 4에서 2 빼서 1 더한 숫자. 그지? 4에서 2 빼서 1 더한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곱한다 이런 얘기였어. 그지? 이거는 뭐냐? 잠깐만. 뭔가를 잘못 클릭해가지고 이런 일이 돼버렸네. 자, 이번에는 다항식으로 나타내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n의 1은 n부터 시작해서 한 개잖아. 그지? n 끝. 이건 n부터 시작해서 하나 빼기 해서 2개. n 곱하기 n-1 2개. 그지? n의 3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 빼기 하는데
세 개라는 의미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게 계산이 제일 편한 거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 연습 한번 해보면 n의 1이 10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얘냐. 아까 좀 전에 해봤지만 10이겠지. 그지? n 팩토리얼이 6이라는 거는 6은 이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 앞으로 자주 보면 저절로 나올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3 팩토리얼. 따라서 n이 3이란 말이겠네. 자, n의 2는 90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두 개를 곱한다는 거야. n부터 시작해서 두 개. n부터 시작해서 하나 빼기 해서 두 개. 그러면 얘는 90인데 90은 10 곱하기 9잖아. 이게 지금 1차이 나는 자연수, 연속하는 자연수 두 개가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n이 얼마다? 10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이걸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면 좀 괴로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30은 6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하면 되는데 지금 6하고 5가 두 개만 곱해도 30이잖아. 그지? 두 개니까 R이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10도 마찬가지인데 7부터 시작하래. 7, 6, 5 하면 이게 지금 곱하면 이게 210이거든. 그지? 210이니까 7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구나. 그러니까 R이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뭐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으로 막 풀고 그러면 조금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여기 무슨 식 이런 거 나왔는데 사실 여기는 그냥 애교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어. 하지만 뭐 어떻게 푸는지 접근만 한번 해보면 여기 n 플러스 2의 2라는 건 어떻게 한다고?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개 하나 빼기 해서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빼면 n 플러스 1이잖아. 그지? 두 개만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야. 근데 얘가 56이라고 했는데 56은 연속하는 자연수,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지금 연속하는 자연수이거든. 그지? 하나 차이잖아. 그지? 그러면 56도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 그지? 그러면 뭐 당연히 n 플러스 2가 8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n은 6이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고 순열을 이제 한번 상황을 가지고 해보자. 여기는 순열 기호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거의 뭐 금방 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네 개의 과일.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르다고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두 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즉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의미지, 그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퍼뮤테이션. 이게 순열 상황이다, 그지? 네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계산은 필요하면 하는데 4부터 시작해서 두 개, 그지? 밑에 있는 것도 서로 다른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렬로 배열하는데 그러면 6개를 일렬로 모두 배열하는 거니까 퍼뮤테이션 6의 6 또는 6 팩토리얼, 그지? 답은 720개가 될 거야, 그지? 720 외울 필요는 없는데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 자, 여기도 23번도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5권 중에서 순서대로 일렬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5권 중에서 3권을 뽑는다고 했지? 3권을 뽑는데 중복해서 뽑는 거는 아니니까 지금 이게 순열 상황이다. 그러면 퍼뮤테이션 5에 3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하면 계산을 뭐 하면 돼. 필요하면 3. 이게 뭐냐면 5부터 시작해서 3개. 하나, 둘, 셋. 이런 말이야. 3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의자 8개에 앉히는 방법. 자, 이거는 조금 상황이 어색하지? 근데 의자가 서로 다른 의자 8개가 있어. 의자가, 뭐랄까, A, B, C, D, E, F, G, 둘, 넷, 여섯, 일곱, H. 이 지금 8개잖아? 8개가 있는데, 3명의 학생이 앉으려면, 그러면 의자가 몇 개가 필요해? 의자가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하냐면, 의자 3개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거야. 위에 있는 이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의자를 선택해서 여기 학생 밑에다가 나열해 줘야 되잖아.
앉으세요 하고, 그죠? 그 세 개를 선택해서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해서 나열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8개, 이런 상황이니까 순열이지? 8개 중에서 의자 3개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8에 3, 즉 8 곱하기 7 곱하기 6, 3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자, 조건이 있다 그랬는데 얘도 뭐 다른 게 아니고 여기는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은 서로 다른 거는 분명해. 그지? 서로 다른 5명이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람은 다른 거지. 일렬로 나열된 의자에 순서대로 앉힌다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5개의 의자에 5명을 다 앉히면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사람이 A, B, C, D가 있는데 의자가 A, B, C, D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 밑에다가 앉으세요 하고 의자를 배열해 주는 거랑 똑같아. 그지? 이런 식으로. 그 의자를 배열하는 거야. 사람 밑에다가. 그러면 5개의 의자를 5사람 밑에다가 배열해야 되니까 뭐냐면 5 팩토리얼이랑 똑같은 거지. 그지? 답은 120개. 자, 그런데 의자는 지금 몇 개냐면, 아니, 사람은 5명인데 의자가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자, 의자가 4개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 의자에다가 앉힐 사람 4명을 선택해 봐야 되는 거지. 그지? A, B, C, D, E 중에서 의자가 4개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4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지? 4명 선택해가지고 여기다가 배열해 주는 거랑 똑같지. 맞지? 여기다가 A, 뭐 B, C, D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배열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5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순열 상황이니까 5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는 거다. 얘도 답은 120이 나와. 이해되나? 상황이. 자, 5개의 의자가 있는데, 지금 의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사람이 몇 명이냐면, A, B, C, D, E가 있어. 근데 의자가 5개가 있다는 거야.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하자. 각각 의자가 이름이 붙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름 필요 없네, 이거는. 자, 의자가 5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A를 그냥 안 친대. A를 그냥 무조건 강제로 안 쳐야 돼. 그 다음에 B도 여기다 강제로 여기다가 안 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정해줘야 될 사람은 이제 C, D, E가 남았고 의자도 3개가 남은 거지. 그치? 이 의자 3개에다가 사람을 배열하는 문제거든.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거든. A, B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건들면 안 되고 지금 C, D, E를 의자 3군데에다가 지금 앉히는 방법이 필요하다. 3명을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3 팩토리얼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이번에는 사람이 5명이 있었어. 지금 맞지? A, B, C, D, E 5명이 있었는데 의자가 지금 몇 개냐면 4개밖에 없다는 거야. 이 중에 4명만을 선택한다네. 사람 4명을 선택해야 돼. 사람 4명을 선택해서 의자 4개에다가 앉히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A를 안 치고 마지막에 B를 안 치는데 이 말은 뭐냐면 A는 당연히 여기다가 갖다가 그냥 무조건 안 쳐야 된다는 거고 B는 또 여기다가 무조건 안 쳐야 된다는 거야. 이건 정해져 있어. 내 맘대로 못해. 그러면 자 이제 뭐냐면 CD라는 사람이 3명이 남았는데 3명이 남았는데 의자는 2칸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3명을 의자 2개에다가 앉히는 방법이야. 그러면 의자에 앉을 사람 2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지? 2명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순서대로 나열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CD가 선택됐다고 하면 CD를 이렇게 앉히는 거나 DC 이렇게 앉히는 거나 이건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2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순열 상황이니까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한다. 일렬로 나열까지 했으니까 이 상황인 거지. 그죠? 3 곱하기 2. 3부터 시작해서 2개, 하나, 둘 해서 답은 6이 되는 거지.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순열 상황이다. 이런 얘기야. 자, 이번에는 이웃한다 그랬어. 이웃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지금 1부터 7까지 5, 6, 7이 있는데 1, 2가 적혀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웃한데 이웃하면 떨어지지 못하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묶어서 한 덩어리로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이때 얘를 일렬로 배열한다. 그래서 숫자들은 다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거고 서로 다른 것이고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건 순열 상황이다. 지금 덩어리를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묶어서 한 덩어리로 하는 거니까 지금 구별할 수 있는 거는 6개야. 그지?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6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겠지.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1과 2가 이웃한다고 했지 항상 1, 2여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순서가 2, 1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자리를 바꾸는 게 있어. 둘을 자리 바꾸는 게 이거잖아. 두 가지. 그래서 답은 이만큼 계산하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번에는 5, 6, 7이 이웃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1, 2, 3, 4, 5 아니 4가 빠졌는데 4, 5, 6, 7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지금 5, 6, 7을 이웃한데 이거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지? 그러니까 얘를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지금 일렬로 배열한다고 해서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5 팩토리얼. 그런데 5, 6, 7이 이웃한다고 그랬지 순서가 항상 5, 6, 7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 개가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거. 세 개가 자리 바꾸는 것이 얼마야? 나열되는 것이 3 팩토리얼이지. 그지? 세 개가 배열되는 건 이만큼.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 되겠지. 그지?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현실 문제에 좀 다가가고 있는데 현실 문제 남자 둘 여자 셋 있어. 뭐 A, B 남자 P, Q, R 여자가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여자라고 하고 남자라고 해볼게. 근데 여자는 지금 3명이 이웃한데 3명이 이렇게 이웃하면 어떻게 해라? 한 덩어리로 계산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3개. 3개를 일렬로 지금 일렬로 세우는 중이니까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은 3개니까 3 팩토리얼.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고 했지 순서가 항상 PQR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게 곱해져야 되겠다. 이런 말이야. 이번에는 썬데이가 있는데 S하고 N하고 A가 S하고 N하고 A가 이웃하고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고 여기 S, N, A를 썼어. 그러면 U, D, Y가 남는데 우리가 구별을 하면 4개가 구별되겠다. 그러면 4개를 일단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4 팩토리얼. 그런데 셋이 일렬로 이웃한다고 했지. 이웃한다고 했지 꼭 순서가 저거라는 거 아니잖아. 셋이 자리를 바꾸는 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동시에 사건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얘를 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자, 하나 더 보면 33번은 A와 E가 이웃한데 A와 E가 이웃하면 묶어 나머지는 B, C, D, F 돼 있다. 그치? 구별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이웃하는 방법은 5 팩토리얼. A와 E가 자리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이만큼 곱하면 답이 되는 거겠지. 그지? 이해되지? 자, 이제 핵심은 이제 여기서 이제 현실 문제가 되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잘해야 돼. 이게 정말 시험 문제니까.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중에도 간단한 게 하나 있으니까 먼저 간단한 거 먼저 볼게.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이 뭐냐면 남학생이 넷, 그다음에 여학생이 둘이야. 그런데 지금 남학생만 여기 지금 남자는 이 네모에다가 앉히고 여학생은 뭐 동글뱅이에다가 앉히나 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남자야. 남자. 그러면 여기 박스 사각형 모양에다가 남학생을 앉히는 방법은 네 명이
4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4명을 다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4 팩토리얼 하면 되겠네. 일렬로 방석 위에다가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학생은 지금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여학생 2명을 여학생 2명을 지금 뭐냐면 여기 5군데다가 앉히는 거. 5군데 중에서 여학생은 실제로 2명밖에 없으니까 방석이 5개가 있어도 여학생이 앉을 만한 곳 2곳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퍼미테이션 순열 상황이다. 5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만 골라가지고 여학생을 앉힐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푸는데, 선생님 지금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 다시 한번 해볼게.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지금 남자 넷하고 여자 둘이 있는데, 이거를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야. 얘가 여학생 2명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세 번째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다 다시 해볼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남자 넷, 여자 둘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그랬어.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이 방법은 2가지가 있다. 2가지로 풀어도 돼. 이 문제는 방법 1, 그 다음에 방법 2 이렇게 있는데 먼저 위에서 나온 방법을 먼저 소개해 볼게. 어떻게 하냐면 이건 좀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웃하지 하지 이웃해도 지금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여학생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건 남학생이잖아, 그치? 남자를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 이렇게 나열한다는 거지. 그러면 남자 나열하는 게 얼마냐면 4 팩토리얼이다, 그죠? 남자 4명이었으니까 4명 나열하면 4 팩토리얼이다. 그런데 여자가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남자 사이사이에다가 이런 자리에다가 여학생을 집어넣으면 어디든 집어넣어도 절대 이웃할 수 없잖아, 여학생은. 그지? 그러니까 이 5군데의 자리 중에서 여학생이 앉을 곳을 찾자, 나열하자 이런 얘기야. 여학생을 나열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순열 상황. 그러니까 5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앉히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34, 35에서 봤던 방석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방법인 거지. 그지? 어떻게 알아?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데, 방법 1,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이웃하지 않게 앉혀라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인 거야. 아주 요긴하게 쓸 거야.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있어.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는 경우를 어떻게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돼.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돼. 전체 경우에서. 전체는 일단 남자든 여자든 합치면 6명이잖아, 그지? 6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6 팩토리얼이지, 그지? 6 팩토리얼. 근데 여기서 이웃해도 된다 그러면은 자, 다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는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묶어버려.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되냐면 이렇게 5개가 되겠다. 그러면 5개를 나열하는 게 5 팩토리얼이고, 그지? 근데 여학생이 자리를 바꿔도 된다고 했으니까 2 팩토리얼. 전체가 얼마였냐면 6 팩토리얼. 여기서 빼버리면 된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얘랑 결과가 똑같아.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풀린다.
이것이 안 되는 경우는 나중에 문제 다시 한번 볼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조금 전처럼, 그러니까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넣는 방법이 있고,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는. 자, 37번 가지고서 해볼게. 37번은, 지금 뭐 서로 다른 것들을 한데 일렬로 꽂고 순혈 상황이지. 그치?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동화책끼리는 나란히 일렬로 꽂히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이런 말이잖아. 그치? 이웃하지 않도록 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잡지를, 아까 뭐라고 했지? 이것도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해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웃해도 되는 거. 동화책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잡지를 먼저 나열하는 거야. 잡지, 잡지, 잡지 쓰기도 힘드네. 잡지. 이 네 개를 먼저 나열하면 4 팩토리얼이다. 그 다음에 동화책은 이런 사이사이하고 양쪽 끝에 어딘가에다가 동화책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절대 이웃할 수가 없지, 동화책은. 그지? 그러니까 5군데의 자리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동화책이 두 권이니까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지? 방법 2는 뭐라고 했지? 전체의 경우에서 빼는 거야. 전체는 어쨌든 6권이 있으니까 6 팩토리얼이야. 그냥 무조건 나열하면. 그지? 근데 이 중에는 지금 잡지는 잡지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동화책은 묶으라고 했지, 이렇게 하나로.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냐면 5개. 5개를 나열하면 5팩토리얼. 동화책은 자리 바꿔도 되니까 이만큼 곱해줘야 돼. 전체에서 이거를 이웃하는 경우를, 지금 이게 이웃하는 경우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빼버리면 나온다. 그지? 결과물은 당연히 같아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자, 하나 더 보면 이제 38번 문제를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38번 문제는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돼. 자, 여기가 지금 자음을 하면 F, S, T, V, 뭐 L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모음은 지금 E, I, A가 있잖아. 그지? E, I, A 세 개가 있어. 그지? 근데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한다고 했어. 그지?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 아까 그 두 번째 방법 2 있잖아. 그 기억나?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에서 모음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 전체는 몇 개냐면 어쨌든 8개니까 8 팩토리얼. 모음이 이웃하면 모음을 이렇게 묶으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하나로 보고,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냐면 총 몇 개야? 6개지. 그지? 6개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음이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자리 바꾸는 거를 곱해서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웃하는 경우가 지금처럼 모음 3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지? 모음 2개가 이웃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지. 이 아이만 이웃할 수도 있고, 또는 IA만 이웃할 수도 있고, 또는 EA만 이웃할 수도 있지. 그치?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지금 다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걸로만 계산하면 지금 짬뽕 돼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중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위에서는 방법 2, 1 이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그치? 그때는 잘 기억해봐. 뭐였냐면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있어. 그치?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할 때는
위의 방법 두 가지를 다 써도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모음이 세 개가 있는 경우에는 방법 2는 쓰면 안 돼. 이거는 틀리게 된다. 중복이 나와서. 왜냐면 다시 얘기할게.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만 우리가 지금 빼준 거야. 이거는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만 지금 빼준 거거든. 그러면 두 개씩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더 빼줘야 되는데 이거가 계산이 많아.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방법 세 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웃하는 거를 빼가지고 계산할 수 없다.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방법 1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 다시 해보면 F, S, T, V, L 그 다음에 E, I, A 지금 여기가 지금 모음파와 자음파가 있어. 그지? 근데 모음이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어떻게 했지? 이웃 반대편 이웃 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해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자음을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다섯 개의 자음을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5 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이 모음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절대 모음들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섯 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음이 들어갈 곳 세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곱하면 그러면 이거는 정답이 되겠다 이런 말이야. 어때? 이해돼? 방법 1만 가지고 풀어야 된다. 방법 1이 뭐다? 이웃 해도 되는 놈들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놈들을 그 사이사이에 잠깐만 왜 이게 여섯 개지? 더 있네. 아니 맞다. 잘못 봤어. 파란색이 자음인 줄 알았네. 맞아 이게. 자 뒤에 안 풀어봤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해볼게. 이웃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이웃하지 않는 것만 좀 해볼게. 여기도 지금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학생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야.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 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지? 남학생을 먼저 앉힌 다음에 여학생을 그 사이사이에다가 앉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 전체에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A, B가 이웃하지 않는데, 그지? A, B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잖아. 그치? 이건 어떻게 한다?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 경우에서 두 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고 또는 이웃 A, B를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A, B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지금 이런 거지. 그치? 자, 이번에는 56번은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이거 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 지금 수학책 세 권 중 어느 두 권도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가 세 개가 지금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한 개씩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지금 수학책이 세 권이 있고 또 다른 총 6권이 있으니까 그치? 다른 책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책 세 권이라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 수학책 이거는 빼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전체에서 수학책이 이웃하는 방법을 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웃해도 되는 해도 되는 거를 먼저 나열하는 거야. 다른 책들을 먼저 나열하면 3 팩토리얼. 그치? 근데 이 사이사이에다가 양쪽 끝까지 포함해서 여기다가 수학책을 집어넣으면은 뭐 이웃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네 군데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 가지고 수학책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좀 감 잡혔어? 여기도 지금 선생님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3명이야. 그지? 선생님이 3명이니까 선생님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가지고 계산하면 곤란하다 이런 거지. 그지? 그렇지? 선생님 말고 나머지를 다 이웃한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선생님을 집어넣는 게 안전하다 이런 얘기야. 그지? 여기는
이 말은 지금 문제가 이해되나 모르겠네. 의자는 8개 있는데 의자에 4명이 앉아. 학생은 4명이야 지금. 그지?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 학생은 지금 2명도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하라는 게. 그러면 이 의자에는 지금 학생이 이렇게 앉을 거잖아요. 그지? 학생이 앉을 거니까 그러면은 학생 하나당 의자 하나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학생하고 학생 밑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 이렇게 앉혀버리는 거야. 의자가 지금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러면 의자 4개가 사용됐고 남은 의자가 몇 개가 있어? 남은 의자가 4개가 있는 거지. 그지? 이 남은 의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열해 주면은 그러면은 어 학생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학생을 먼저 배열하는 거니까 학생 4명을 의자와 함께 배열하면은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의자는 지금 이렇게 놓는 거는 지금 의자가 이게 좀 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의자를 배열했다고 해가지고 4 팩토리얼 곱하면 안 돼.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학생을 먼저 배열을 했는데 의자를 저기다가 남은 의자 4개를 갖다가 저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 그지? 이것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얘도 이런 상황이랑 이런 상황이랑 지금 같은 거지. 그지? 이런 4 팩토리얼 상황이 2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의자는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의자가 배열되면 4 팩토리얼 아니냐? 구별할 수 있으면 4 팩토리얼인데 의자가 지금 똑같은 의자야.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음, 자, 이번에는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오는 건데 이거는 이웃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어. 자, 스페셜이라는 게 있는데 S, P, C, L 그 다음에 E, I, A 이게 지금 자음 모음이야. 그치?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와야 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자음이 먼저 자음이 오고 모음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사이에 와야만 돼. 그지? 이렇게 해야만 모음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를 다 쓰고 얘를 교대로 온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음 4개를 나열하는 것이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모음 3개를 나열하는 것이 3 팩토리얼. 곱해가지고 이만큼이 24 곱하기 6 그러니까 144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 어때? 이해돼? 이거 말고는 교대로 오는 경우는 없지. 그지? 단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숫자가 같아가지고 자 남녀가 교대로야. 그지? 그러면 남자 그지? 그리고 여자가 여자 이렇게 오든가 이렇게 해야 교대로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 여자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안 되지. 그지? 어, 대신에 남자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어떻게 올 수 있냐면 이렇게 와도 교대로 왔다고 하지. 그지? 그래서 남자를 배열하는 것이 얼마냐면 이게 3 팩토리얼 여기도 3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자 배열하는 것도 3 팩토리얼 밑에도 3 팩토리얼 그지? 이런 게 2가지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여기 62번은 남자 넷, 여자 넷을 교대로 세우는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지?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이웃한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 1, 남자 2, 남자 3. 이 문제는 좀 어렵다고 느껴져.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볼게. 어, 이거를 질문한 사람이 많거든. 자, 이렇게 보면 남자 4명도 다 그냥 똑같은 위치, 똑같은 뭐랄까 자격으로 그냥 두겠다는 얘기야. 물론 여자도
이렇게 두면 그냥 여자도 그냥 네 명이 자격이 모두 똑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특정하다고 했으니까 한 명을 무언가로 정해줘 버려야 되는 거야. 여자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남자를 뭐라고 할까? A라고 하고 특정한 여자를 B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정해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은 이 특정한 둘은 묶어버리라는 얘기지. 이웃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남자 넷, 여자 넷을 교대로 세우는데 저 A, B는 이웃해야 되거든. 그지? 이웃하는데 A, B가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A는 이건 남자야. 그지? A는 남자고 B는 지금 여자야. 그지? 얘는 여자야. 그러면 자, B가 왔다 그러면은 이 뒤에는 여자 뒤에는 교대로 와야 되니까 남자가 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남녀 남자 3명 남았지? 남자 A 하나 왔고 남자 A 한 둘 남녀 이렇게 돼야겠네. 그지? 그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경우라면 여자가 온 다음에 남자가 왔으니까 이 다음에는 여자가 와야 돼. 그지?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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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남자 여기 A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어, 음, 잠깐 이거 잠깐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A, B가 맨 앞에 온다는 말은 아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풀면 좀 답은 다르게 나오겠다. 답은 틀리게 나오겠다. 왜냐면 A, B가 맨 앞에 오는 것처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지? 특정한 남자가 이웃하도록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신경을 좀 더 쓰긴 써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됐다. 그냥 질문으로 그냥 먼저 풀어보라고 좀 해볼게. 지금 다시 해보면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이렇게 있고 여자도 여자 1, 여자 2, 여자 3, 여자 4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남자가 지금 특정한 한 쌍이 있다고 했는데 그 특정한 한 쌍을 남자 4번과 여자 4번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뭐랄까? 얘는 그냥 남자 프라임, 얘도 여자 프라임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얘네들을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묶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글을 놓고 생각해야 돼.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이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경우 또는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 그지? 그럼 여기 옆에 어떻게 와야 되겠냐 지금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지? 지금 6명이 남았지? 6명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꼭 양쪽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지? 뭐 여기 2명이 오고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뭐. 그지? 방법은 많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봐. 이런 등등등이 있다는 걸 연구해야 돼. 계산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자, 여기에는 뭐 사실 문제는 특정한 문제만 있고 적어두란 말이 나오면은 여사건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같은 문제야. 순열로 풀라는 문제일 뿐이야. 그치? 자, 다 순열이야.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건데 순열로 계산해봐라 이런 거지. 우리는 앞에서 그 앞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다루는 단원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씩 다 세는 거 수형도로 계산하든 뭐 하든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순열 상황인 것들은 순열로 그 순열 퍼미테이션으로 계산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지. 자 복습하고 질문해.